미국에서 개발된 몇 가지 나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1917년, 1991년과 유사한 러시아에서의 마이단입니다. 이것은 소위 분리주의적 붕괴라고 불립니다. 즉, 사회가 민족적 기준에 따라 분열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주민들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다게스탄인들과의 갈등, 서로 간의 싸움으로 끝나게 됩니다. 즉, 종교 간 갈등이 조장되고 정보 이슈를 통해 대중의 정서를 장악하는 데 성공하며 때때로 묘사되는 것처럼 정체불명의 저격수들이 등장해 다른 이들을 도발하게 됩니다. 즉, 상황이 격화되고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한 민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다른 민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둘 다 참고로 외국 스파이들이지 어떤 선봉대가 아닙니다. 이제 갈등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갈등은 내전과 분리주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구상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분열되고 그 과정에서 핵무기도 잃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 자체가 아니라 러시아의 핵무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럽에서의 핵전쟁입니다. 미국은 한 발 물러서 있고 유럽에서 갈등이 고조되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핵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입니다. 전술핵 폭탄은 전략핵과 달리 전장 전투 현장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런 무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럽에서의 갈등이란 유럽 국가들끼리인가요? 아니면 러시아와의 갈등인가요? 예를 들어 프랑스 러시아, 영국 러시아, 독일 러시아 같은 경우입니다. 즉, 미국의 목표는 유럽에서 전술핵을 이용한 핵 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의 여러 도시를 핵무기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 키이우, 베를린 또는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전쟁은 자동적으로 미국을 러시아의 핵무기로부터 안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을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기서 올바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평화유지군, 인도적 지원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규정대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른바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위해 그들은 강력한 제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주권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 나리슈킨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러시아 내 언론과 정부기관에 8만 명이 넘는 미국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을 아무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숙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의 기반이 됩니다. 바로 그들이 예를 들어 이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미국인들이 우리의 삼중체 전략, 핵 전력을 공격하도록 조직했는데 책임은 키이우나 혹은 어떤 사람들은 런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제입니다. 즉, 이것은 정보전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거칠게 말해 러시아의 소멸로 끝나게 됩니다. 즉, 여러 개의 개별적인 부분으로 분열되는 것이죠. 전쟁이 조직화입니다. 분열은 군사행동의 과정입니다. 맞아요. 즉, 거칠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러시아의 승리 시나리오보다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유는 A 전략적 핵무기와 세계에 존재하는 미국의 단극 체제라는 메커니즘 때문에. 즉,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인들에게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진압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좋은 점은 보장이 있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실험하고 장난을 쳐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테니까요. 즉, 우리가 위기든 뭐든 심지어 위기 상황에서도 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나쁜 점은 이런 보장이 사람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마도 개혁을 지금쯤 시작했을 수도 있었겠죠. 위기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그래야 하죠?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위협이 되는 게 없습니다. 보장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저 역시 2012년에 처음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러시아를 공격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러시아의 모든 시민들처럼요. 왜냐하면 러시아에는 핵무기가 있고 강력한 군대가 있으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2015년이 되어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지역에도 드론이 정기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심지어 우리 구역까지 날아와 격추된 적도 있습니다. 군사시설, 유류저장소, 군수공장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 타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정말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우리가 13년 전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세 번째 요점이 뭐였죠? 러시아에는 주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주권이란 곧 권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국가적 권력이 없다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진 강한 나라라 해도 그 무기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